저희 HLB 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모습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짧은 시간이라서 어떻게 좀 말씀을 좀 빨리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무래도 미래 모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희 그룹이 어떻게 진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항암시약 리보세라님이 아무래도 우리 그룹의 대표적인 에셋이기 때문에 이거 현황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 가치도 좀 소개해드린 다음에 그 외 포스트 리보세라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 HLB 그룹은 보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뷰티, 건강식품 아주 여러 그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그룹사를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토탈 헬스케어의 큰 숲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각 이제 파트별로 저희들이 한번 그룹사를 한번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우선 비임상 CRO라든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라든지 그리고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그리고 진단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그 저희들이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 파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신약 임상 단계에서 개발 중인 신약들만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한 모아봤는데요. 우선 여기 엘레바 세라피틱스는 이제 미국에 소재하는 회사인데 저 리보세라를 기반으로 해서 임상을 굉장히 수차례 이제 진행하고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를 임상을 마쳤고 지금 아시다시피 FDA에 NDA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계열사인 임뮤노믹 회사에서는 이제 캔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암종, 그러니까 교무세포종, 그러니까 세 가지 항암제를 가지고 항암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소재하고 있는 베리스무 새로운 버전의 CAR-T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혈액암 및 고형암 치료제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파이로티니까 리보세라닌을 가지고 국내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교무세포종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과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로 지금 임상에 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안구 건조증과 신경영양성 각막염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사이언스는 그 펩타이드로 유망한 폐혈증 치료제를 현재 지금 개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프랑스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들이 임상 단계에 있는 에셋만 다 이게 열거를 했는데요. 리보세라니 외에도 저희들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리보세라를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신생 혈관이 이제 생기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암의 그 성장 그리고 전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생 혈관을 통해서 암은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VEGF라는 물질이 이제 그 세포막에 있는 VEGF 리셉터라는 거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이제 그 과도한 이제 시그널이 발생이 하여서 이제 신생혈관이 이제 생성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VEGF 리셉터 2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보세라닙이 선택적으로 VEGF 리셉터 2만을 억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생혈관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암을 극복 또는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베스트 인 클래스로 충분히 유망한 엔티캔서 항암제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이 선택적으로 VEGF 리셉터 2만 이제 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소위 표적 항암제로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이 그 목표로 하는 그 타겟만 건드려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다른 걸 건드렸을 때 따라오는 부작용을 저희들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단백질의 활성을 이제 과도하게 촉진시키는 그런 카이네이즈들을 모두 이제 지도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안 되는데 저기 보면 그 한 군데 반짝이는 곳이 저희가 이제 VEGF 리셉터 2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저희 리보세라닙을 이제 치게 되면 딱 저기만 이제 그 억제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저기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항암제들을 보시면 저기 VEGF 리셉터 2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여러 군데 울긋불긋하게 작용을 해서 불필요한 부작용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리버세라닙은 한 군데 VEGF 리셉터 2를 선택적으로 결합 억제하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굉장히 우리 의사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 리버세라닙이 굉장히 좀 안전한 약으로 이제 많이들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리버세라닙을 가지고 저희는 간암 1차 치료제로 임상을 마쳤고 지금 FDA에 NDA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임상 결과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암 1차 치료제 임상은 리버세라닙과 그다음 PD-1 항체인 캄넬리주맙을 이제 병용요법을 해서 간암 1차 치료제로 임상 3상을 글로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대략 한 3년에 걸쳐서 임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543명이고 13개 나라에 걸쳐서 임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IND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소라페닙, 넥사바만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것을 대조 약물로 해서 저희들이 임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당연히 무진행 생존기간과 전체 생존기간이었고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객관적 반응률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1차 평가 지표인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위에 있는 파란색이 저희 리버세라닙과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이고요. 빨간색 선이 이제 대조군인 넥사바 소라페닙군이 되겠습니다. Y축은 생존율이 되겠고요. X축은 이제 투여 기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생존율이 전반적으로 파란 색깔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무진행 생존 기간인 을 보시면 5.6개월과 3.7개월 대략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 환자들이 적어도 2개월 동안 무진행 생존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생존 기간을 뽑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생존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캄넬리주맙과 리버세라닙의 병용 요법에 의해서 생존 기간이 대략 15.2개월이었던 것이 22.7개월, 대략 7개월 정도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임상 결과 굉장히 좋았고요,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권위 있는 란셋이라는 저널에 저희들이 논문으로 이번에 이제 냈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이 분야의 간암 분야의 KOL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환자의 생존율이 좋았고 생존 기간이 길었다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저희 임상 결과가 굉장히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간암 1차 치료제가 있는데요. 생존 기간들을 쭉 나열해 본 것입니다. 보시면 리버세라닙과 캄넬리주맙으로 인한 생존 기간이 가장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장의 생존 기간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암 환자들은 간의 암의 진행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암이니까요. 그래서 간 기능을 이제 평가하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들 최근에 주목하는 것이 RB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간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하지요. 꼭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 대상이 알부민을 하나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 빌리루빈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리루빈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중에 알부민이 얼마나 잘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빌리루빈이 얼마나 내려가 있는지 그 두 개의 농도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간 기능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RB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암 환자들은 간 기능이 좋은 환자도 있고 나쁜 환자도 있고 아주 심하게 나쁜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RB 저 수치에 의해서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로 구분을 합니다. 그레이드 1과 그레이드 2가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약인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을 보시면 그레이드 1에서는
확실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더 나빠진 그레이드 2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서는 임상 결과가 특별히 생존 기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슈의 저 약은 그레이드 2 간 기능이 나빠진 환자들에게서는 특별히 환자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임상 결과를 보시면 그레이드 1이나 그레이드 2나 확실하게 환자에게서 베네핏이 확실히 더 크게 뚜렷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좋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보더라도 간 기능이 다소 나쁘거나 많이 나쁘거나 우리 약은 확실하게 환자에게 유익함을 준다. 그것이 로슈와 구별되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점을 마케팅 과정에서 굉장히 어필을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거로서요. 이 간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간암이 생기는데요. 바이러스성이냐 비바이러스성이냐. 바이러스성이라면 B형 간염 바이러스냐 C형 간염 바이러스냐. 그거의 병의 원인에 따라서 생존 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저드 레이쇼라는 것을 비교해 봤는데요. 자, 로슈의 항암제는 비바이러스성 간암에 대해서는 특별히 환자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수록 나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쟁약을 보시면 특별히 C형 간염에 의해서 생긴 간암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반해서 저희 H1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리보세라니까 캄델리주맙은 B형이든 C형 간염 바이러스건 아니면 비바이러스성이건 모두 왼쪽에 이 중앙값이 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 간암 환자들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역시 저희들이 다른 경쟁력과 구별되는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부작용을 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임상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수치가 좀 임상 그 부작용 수치가 좀 높은 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나오고 있는 저런 것들이 그 고혈압이나 수족증후군 저것들은 VEGF 신생혈관 억제 시그널링을 억제할 때 나오는 다 설명 가능한 부작용들이고요. ASD 간 그 효소는 이제 간암을 치료하는 것 중에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다 설명 가능한 부작용들이고요. 저 수치들을 보면 저것들이 이렇게 다소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의사들에게서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다 얼마든지 매니지가 가능한 부작용으로 다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것이 오른쪽 결과인데요. 저희들이 임상을 하면서 환자가 도저히 이 약에 대해서 못 견딘다고 하면 임상을 중단하겠죠. 그 중단된 비율을 저희들이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다른 간암 일조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임상을 중단하고 나간 케이스의 퍼센트를 보시면 우리 약은 3.7%에 불과한 거에 비해서 다른 치료제들은 임상 중단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부작용이 다 환자들이 충분히 감내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부작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를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극복 가능한 통제 가능한 부작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작용은 아무래도 이게 신생혈관 억제를 하는 그런 기전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부작용이 출혈 부작용입니다. 불필요한 출혈이 생기는 것이고 특히 이 내장, 특히 위장관에서 출혈 생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작용입니다. VEGF 쪽에서 아바스틴, 로슈의 이제 경쟁약인데요. 그 약은 아예 FDA 그 설명서에 보면 그 출혈 부작용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인암에서는 17% 환자들에게서 이 출혈 부작용이 실제로 발견되고 있는 논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로슈약 아바스틴은 한번 투여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절반으로 혈액에서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절반으로 떨어질 때까지 20일이나 걸립니다. 소위 반으로 감소하는데 20일이 지나야지 반으로 떨어집니다. 한번 주사하면 오래도록 높은 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약은 먹는 약이기 때문에 방광기가 11시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뭐 투약을 중단하거나 투약 시기를 조절하거나 해서 얼마든지 출혈 부작용도 적게 생기지만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책이 가능한데 로슈 아바스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우리 약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역대 최장의 생존기간,
그리고 간 기능에 관계없이 효과가 좋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간암 병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 효과가 확실히 나온다라는 것, 부작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출혈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은 경쟁약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5월에 FDA에 NDA 신청을 하였고요.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거치게 되는 그 FDA에서 거치게 되는 허가 심사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어드바이스리 커미티 미팅도 FDA는 저희들에게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들이 다 저희들한테는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5월이 되면 이제 우리 그 이 신약 허가 신청에 대해서 FDA 최종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글로벌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에 대해서는 내년 5월을 이제 품목 허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케팅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연락을 받았는데 미시간 주에서도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미국의 13개 주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요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항서제약과 함께 그 EMA에 NDA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사진은 아스코, 지난 5월달, 6월달에 있었던 아스코에서 저희들이 큰 부스를 만들어서 KOL들과 의료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번 10월달에도 우리 스페인에서 열리는 그 에스모에 가서도 대형 부스를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이고요. KOL들과 의료 담당자들을 초빙하여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제 현재 모습을 보면 2007년도 넥사와부터 시작해서 쭉 승인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그 시장 형성을 보면 로슈가 개발한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간암 일자 치료제에서 임피지, 임지도,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대략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베스트 인 클래스 간암 일자 치료제라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공격적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 시장 50%를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저희들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5가지 정도의 뚜렷하게 기존 약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매출액을 얻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년 전에 손흥민 선수가 단독 드리블로 저쪽 골대에서 이쪽 골대까지 단독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은 장면들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렇게 소위 수비수 위치에서 패스를 해서 공격수가 골을 넣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온갖 어려움을 뚫고 해서 골까지 얻었던 그런 아주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HLB 모습이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신약을 개발한 그 과거를 돌아보면 그냥 저희들이 라이센싱 간편하게 하고 빅파마들에게 넘기고 빅파마가 승인을 받는 그런 모델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저희들이 거쳐와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고맙게도 그 언론에서 저희들의 이런 독자적인 노력을 많이 이렇게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미래 모습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리버세라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 예방, 치료의 분야에 대해서 각각 저희들이 준비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단, 예방, 치료에 대해서 각 섹터에 해당되는 계열사들이 차곡차곡 그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HLB 맨 왼쪽에 있는 엘레바 세라피틱스 미국 계열사에서는 리버세람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임상을 착착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리스모에서는 카티 치료제로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뮤노믹 캔서 백신을 가지고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에서는 특히 파이로티닉 가지고 임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전임상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용 대마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HLB 테라피틱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과질환과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HLB 제약에서는 요새 많이 저희들이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비만 치료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또한 혈전증 치료제 저희들이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으로 저희들이 합성신약 개발도 하고 있고요. HLB 사이언스에는 폐혈증 치료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미노제는 AI 기반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의미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스트 리보세라림을 저희들이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리에도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던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대마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말 미개척 분야의 그린바이오 소재입니다. 이게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말 그대로 결국 이제 의료용 대마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습관성, 환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환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THC라는 성분입니다. THC라는 성분이 아니라 CBD라는 성분은 그런 게 없고 환각성, 습관성이 전혀 없고 치료 작용을 갖고 있는 약입니다. 저희들은 이 분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화나 계통이 아닌 CBD 계열의 약을 가지고 의료용 대마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용 대마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분야는 꼭 필요해서 계속 그 연구 개발 그리고 제품 승인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글로벌의 그 현황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내에서는 굉장히 그 대마라는 것이 불필요한 그 오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굉장히 그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77년간 전혀 이쪽 분야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습관성이 있고 환각성이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마약과 구별되게 그런 작용이 없으면서 양리 활성 효과가 있어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분야는 엄연히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에서 그걸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허용돼야 한다는 이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수입하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되었고요. 지금 21년도에 현재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도 지금 이거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적인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필요성을 잘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곧 이 자물쇠가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시기를 앞두고 저희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CBD가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물질인데요. 이 CBD 물질은 굉장히 시장이 이미 엄연하게 크게 지금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CBD 성분으로 개발된 약 승인받은 것이 모두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에피데올렉스는 거의 1조 원에 근접할 정도로 큰 매출을 이미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약들이 이미 크게 저희들 상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으니 저희들도 저런 거에 이제 착안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캠바이오가 이 CBD 분야에서 이 의료용 대마 성분을 아주 굉장히 값싸게 좋은 기술로 효율성 있게 확보하는 그런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네오캠바이오와 뭐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투자도 하였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서울대 약대에서 지금 이제 재용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은 활발하게 우리 HLB 제약과 HLB 글로벌, HLB 사이언스에서 폭넓게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의료용 대마의 성분들의 또 항암제로서 굉장히 유효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한 연구인데요. 암세포를 갖다 놓고 각 물질들을 이렇게 처리하였을 때 암세포 생존에 굉장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저 중에서 유효한 항암제를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칸나비노이드 의료용 대마 성분 중에서 우선 CBD 약물을 국산화하는 것도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글로벌에서 신약도 개발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의료용 대마에 유래한 항암제도 새로운 항암제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 HLB 그룹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신규 항암제, CAR-T, 장기 지속형 주사제, AI 기반 합성 신약 그리고 진단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는 소위 인간의 삶을 더 낫게 하는데 저희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HLB 그룹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결국 인류의 삶을 더 낫게 하는데 오늘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